네, 닥터플러스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은 신경외과 전문의 김정철 원장님과 함께 알찬 시간 만들어 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신경외과 전문의 김정철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어떤 질환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볼까요? 네, 오늘은 이제 퇴행성 질환 중에 하나인 요추 척추관 협착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령화시 사회 줄어들면서 퇴행성 질환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퇴행성 질환이라고 해서 모두 노인들에게만 이제 발생하는 것은 아닌데 발병 원인이 다양해짐에 따라 치료법이나 그 예방법도 이제 각각 이제 달라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퇴행성 질환 중에서 척추 협착증이 아주 많기 때문에 오늘은 요추에 생기는 척추관 협착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닥터플러스는 요추 척추관 협착증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자, 먼저 척추관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척추관은 어떤 곳인가요? 네, 이제 척추관이라고 하면은 우리 척추뼈 속을 보면은 척수신경이라고 해서 신경이 쭉 지나가게 되는데 네. 그 신경이 지나가는 길을 척추관이라고 합니다. 아, 네. 즉 이거는 이제 목은 이제 우리가 경추라고 그러죠. 경추, 흉추, 요추, 그래서 천추까지 등에서부터 하여튼 경추부터 이게 허리 저 밑에까지 쭉 지나가는 신경 지나가는 그 네. 길을 척추관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 요추 척추관 협착증에 대해서 오늘 자세히 알아볼 텐데요. 정확히 어떤 병을 말할까요? 척추관 협착증은 요게 지금 말 그대로 척추의 그 신경 지나가는 길인 척추관이 좁아져 가지고 네. 그 속에 들어있는 신경이 꽉 눌리는 겁니다. 네네. 그래서 나타나는 이제 증상인데 네. 그것은 이제 그런 경우 목에서 생기면은 경추 척추관 협착증, 허리에서 세면은 요추 척추관 협착증 이런 식으로 부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허리에 생기는 척추관 협착증을 요추 척추관 협착증이라고 할 수 있는 거네요.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 경추보다는 요추에 이런 척추관 협착증이 더 높게 발생 빈도가 높게 나타난다라고 알고 있는데 혹시 그 이유가 뭔지 알 수 있을까요? 그거는 경추에 생기는 척추관 협착증보다 요추에 생기는 것이 훨씬 더 많아요. 그 이제 이유는 첫 번째가 보면은 우리가 목은 이 머리 머리 무게만 지탱하는데 네. 허리는 몸통 전체 무게를 지탱을 해야 지탱을 하게 됩니다. 네네.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목은 가벼운 거고 허리는 무거운 걸 지탱하다 보니까 병이 아무래도 많이 생기지요. 그렇군요. 그렇기 때문에 참 병이 많긴 한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게 허리 디스크잖아요. 네. 이 허리 디스크랑 척추관 협착증은 어떤 차이가 있을지 설명 네, 부탁드릴게요. 허리는 워낙 그 일을 많이 이제 하는 곳이니까 네. 뭐 허리에 척추관 협착증도 생기고 허리 디스크도 생기고 그러는데 네. 이게 이 허리 디스크하고 척추관 협착증하고의 차이점은 뭐냐면은 허리 디스크는 허리 척추를 볼 것 같으면은 척추뼈하고 뼈 사이에 네. 말랑말랑한 그런 이제 그 연골이 들어있는데 그 말랑말랑한 그거를 우리가 보통 이제 디스크라고 그러죠. 이제 그 디스크가 어떤 원인에 의해서 디스크가 튕기쳐 나와가지고 신경을 누르면은 그거를 허리 디스크 이렇게 이름을 부르고 네. 이제 의학적으로는 허리 디스크 탈출증 이렇게 부르죠. 이제 그걸 줄여서 보통 허리 디스크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네. 이 디스크가 튀어나와서 신경을 누르면은 허리 디스크. 그 다음에 그런 거 없이 일단 척추관 자체가 좁아져 가지고 신경을 누르고 있으면은 척추관 협착증 이렇게 좀 병 원리가 좀 다르죠. 그러니까 디스크도 오래되면은 디스크가 이제 딱딱해져요. 네. 딱딱해지면 그때는 이게 순수한 디스크가 아니라 그때는 우리가 이 척추관 협착증이라고 부릅니다. 또 뿐만 아니라 이게 그 척추관 협착증은 디스크와의 큰 차이는
그 척추관 협착증은 대부분이 그 신경 주위가 딱딱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허리 디스크가 오래돼서 딱딱해지거나 또는 퇴행성 변화 때문에 이제 뼈에 골극이라고 해서 뼈에 그런 골극이 생긴다든지 이랬을 때 그러다 보니까 척추관 협착증은 이 병 경과가 서서히 오면서 굉장히 길어요. 허리 네. 디스크 같은 경우는 빨리 생기고 경과가 빨리 나오는데 척추관 협착증은 오랫동안 시간이 지나야지만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는 발생 원인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요추 척추관 협착증, 보통은 어떤 원인으로 이렇게 발생하게 될까요? 보통 척추관 협착증의 원인은 대부분이 퇴행성 변화로 옵니다. 아, 그래요? 퇴행성 변화라는 건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예를 하나 들어보면 네. 수도 파이프가 오래되면은 이게 오래된다는 것이 이제 퇴행성 변화죠. 오래되면은 수도 파이프 관 내에 막 녹이 슬어서 관이 좁아지거든요. 네네. 그거하고 똑같은 원리로 우리 척추관도 오래 사용하면은 거기에 이런 이 딱딱한 이런 이 상처 조직이나 그런 골극이나 또는 디스크가 오래돼서 딱딱해지거나 이런 거 이렇게 돼서 그 척추관이 좁아지게 됩니다. 네. 이게 그런 것이 원인이 되고 대개 오랫동안 일을 많이 육체적인 허리를 많이 쓰는 일을 하신 분들이 이게 그 척추관 협착증 발생이 잘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이런 척추관 협착증의 증상은 어떤 게 있을까요? 척추관 협착증의 증상은 크게는 허리 디스크 증상하고 비슷해요. 이제 허리가 그래요? 아프다든지 다리가 저리다든지 그다음에 엉치가 아프다든지 그런 것은 비슷한데 허리 디스크하고 차이점을 보면은 이게 척추관 협착증은 이제 보행시 파행이라고 해서 이게 한 100m만 가면은 아이고 다리가 아파서 주저앉았다 가야 돼요. 그러면 또 한 100m 가면 이제 주저앉았다가 또 가면 또 가죠. 그러니까 조금 더 가면 또 다리가 아파. 또 주저앉았다 가고 이렇게 하는 계속 가지 못하고 이런 것을 이제 그 파행이라고 그래요. 네. 그런 파행이 나타나는 것이 허리 디스크하고의 차이점입니다. 증상이. 근데 이렇게 걸어가다가 허리가 아파서 쉬고 이런 동작들을 사실 일반 사람들은 내가 좀 나이가 들어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증상은 요추 척추관 협착증의 증상이다라고 알 수 있는 자가 진단법이 좀 있을 것 같은데 어떤 게 있는지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지금 요추 척추관 협착증의 자가 진단은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뭐 요통이 있거나 다리가 저리거나 뭐 엉치가 아프거나 이런 것이 있으면 이제 그거 의심을 해보고 제일 네. 중요한 것이 역시 보행할 때 파행이 있느냐 없느냐 네. 요것이 이제 그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고 네. 또 이게 특징이 허리를 이렇게 굽히면은 다리가 덜 아파요. 허리를 피면은 다리가 아프고 이런 특징이 있기 때문에 그런 증상이 있으면 내가 이거 척추관 협착증이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네. 의심하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척추에 질환이 생기면 일반적인 사람들은 수술을 먼저 떠올릴 텐데 모든 이런 척추 질환에서는 수술 같은 치료가 동행돼야 할까요? 네, 그렇지는 않고요. 네. 이게 그 척추관 협착증은 이제 하루 아침에 이제 나타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네. 그 척추관 협착증 진단을 받게 되면 상당히 뭐 걱정은 되지만 그렇게 많이 걱정까지는 안 하셔도 됩니다. 허리 디스크하고 마찬가지로 증상이 심하면은 이제 치료를 해야 되고 증상만 심하지 않고 일상생활을 하는데 크게 문제만 없으면은 네. 굳이 치료는 안 해도 괜찮습니다. 그럼 어떤 경우에 꼭 치료를 받아야 될까요? 이제 예를 들면 꼭 치료를 받아야 되는 경우는 일상생활이 첫째로 안 되는 거. 네. 포행도 못하고 밤낮 허리 아파서 죽겠다고 하고 이럴 때는 이제 치료를 받게 되지요. 그러면은
그렇게 치료를 받는 경우도 우리가 이제 바로 이제 수술 받거나 그런 건 아니고 네. 이제 물리 치료를 한다든지 뭐 이제 약물 치료하고 요즘에는 이제 비수술 요법이라 이런 것이 많이 개발이 돼 있어요. 이제 그런 거를 일단은 수술하지 않고 보존 치료를 이제 하면은 됩니다. 이 병의 특징은 아무리 허리가 아프고 다리가 아프고 엉치가 아프고 한다 할지라도 이렇게 보존 치료, 이제 물리 치료나 약물 치료, 비수술적인 요법 이런 걸 하면은 대개 50% 정도는 자연적으로 증상이 호전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알을 거는 증상만 없어지는 거지 네. 원래 자기가 가지고 있던 척추관 협착증 그 자체는 없어지는 거는 아니니까 언제 다시 또 자기가 관리를 잘 못하면은 네. 또 이 증상이 다시 나올 수가 있습니다. 재발의 위험이 있긴 하지만 예, 예. 그래도 수술 전에는 보존적 치료를 먼저 시행하게 된다는 말씀이신 예. 거잖아요. 그럼 이 보존적 치료 방법에는 어떤 게 있을지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릴게요. 우선 그 이제 보존적인 이제 치료는 우리가 이제 그 척추관 협착증의 이제 치료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누는데 네. 이제 수술을 해주느냐 안 해주느냐. 수술을 이제 해주면 수술요법이라고 하고 네. 수술하지 않고 그냥 약물이나 물리치료나 이런 걸로 하면은 이제 보존치료라고 하는데 보존치료는 보통 우리가 한 2주 정도를 우선 허리가 많이 아프고 이렇게 척추관 협착증이 심한 경우는 네. 한 2주 정도는 절대 안정이라 해서 운동도 안 시키고 가만히 이제 안정을 시키죠. 네. 안정을 시키면서 이 약물을 주입해주고 그때 물리치료 해주고 또 주사도 주고 또 요즘 말하는 비수술적인 요법, 네. 척추신경 성형술 같은 이런 것도 해주고 이렇게 하면은 통증이 많이 완화가 돼요. 그래서 2주 지난 후에는 네. 2주 지난 후에는 그 다음에 적당한 이제 운동을 이제 시켜주고 거기다가 이제 또 물리치료는 계속 지속해주고 이러 하면은 대개는 이제 많이 증상은 호전됩니다. 근데 이렇게 보존적 치료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일상생활이 불가할 정도로 증상이 좀 심해졌을 때는 분명 또 수술을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이 수술은 어떻게 받게 되는지 내용이랑 방법 좀 말씀해 주세요. 이제 수술은 아까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일상생활이 안 될 정도로 통증이 있거나 네. 그다음에 마비가 오면은 이거는 안 돼요. 일찍 수술해줘야 돼. 네네. 신경마비가 오면은 수술을 해줘야 되고, 네. 그다음에 허리 통증이나 다리 저림이 이게 너무 심해서 일상생활에 아주 제한이 많다 하면은 할 수 없이 수술을 해주는데, 네. 이게 이제 수술하는 이제 그 방법은 척추관이 이제 협착이 돼서 좁아져가지고 신경을 꽉 누르고 있는 거기 때문에 네. 그 척추관을 이 뒤에서 딱 따주기만 하면 돼요. 네. 그러면 척추관이 이 좁은 놈이 넓어지는 거지. 그거를 우리가 척추궁 절제술 이렇게 하는데 수술은 간단합니다. 그거는 네네. 신경을 건드리거나 그럴 필요도 없고 뒤에서 척추만 딱 따주면은 네.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수술을 받게 되면 이 요추 척추관 협착증도 완치가 가능할까요? 물론이죠. 완치됩니다. 그거는. 네. 그런데 이게 그 수술이라는 거는 수술받는 시기가 있어요. 네. 대부분 환자들이 초기에 누구나 수술을 받는다고 하면은 심적 부담감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오늘 내 미루다 보니까 이게 수술 시기를 놓치는 거예요. 이게 수술 시기를 너무 늦어서 수술 시기가 늦으면은 네. 똑같이 수술은 뒤에 그 척추관 협착증을 따줬는데도 별로 증상이 호전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래요? 수술 시기는 놓치지 말으셔야 됩니다. 수술 시기요. 네. 또 하나는 이제 이 증상이 이제 그 대부분이 그 증상이 마비 증상이 생긴 후에 수술을 하기 때문에 요런 이 경과가 나빠요. 그러니까 신경 마비 증상이 생기기 전에 수술해 주는 거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몸에 조금만 이상이 있어도 좀 검진을 미리 받아서 수술에 대한 결정을 내리시는 게 좋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척추관 협착증처럼 나이가 들어서 생기는 질환 중 하나가 골다공증이 참 네. 대표적이잖아요. 근데 골다공증과 척추관 협착증이 동시에 발생을 하면 좀 더 치료가 어려워지지 않을까 싶은데 어떨까요? 네, 요즘 이제 골다공증 환자도 이제 많은데, 네. 특히 여성분들한테 많은데, 그냥 수술을 하지 않고 보존 치료만 하는 경우는 그냥 척추관 협착증 치료하는데 골다공증이 있어도 큰 차이는 없고요. 네. 그 환자가 수술을 하게 된다 하면은 수술하면은 뼈가 이제 골다공증 있는 환자들은 굉장히 무르거든요. 네. 그러면은 아무래도 회복 기간도 길어지고 여러 가지 이제 문제가 있을 수 있죠. 그러니까 수술할 때는 골다공증 있는 환자가 좀 문제는 될 수가 있고 네. 수술만 안 한다면은 골다공증이 있어도 치료하는 데는 큰 차이는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수술 후 후유증이나 부작용을 막기 위해서 아까 좀 치료 시기가 중요하다라고 하셨잖아요. 그 외에 또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말씀해 주세요. 네. 이게 이제 후유증을 이제 미리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우선 첫째로 아까 얘기한 것이 제일 중요한 거 절대로 수술 시기는 놓치지 말아라. 네. 요거 하나 명심해 두시고요. 되도록이면은 이제 수술을 할 때 그 수술 부위를 작게 해줘라. 요즘에는 수술 부위를 크게 해서 금속도 여러 개 박아주고 이렇게 하면은 나중에 문제가 좀 될 수가 네. 있어서 되도록 수술을 좀 작게 해주는 게 되고 그 다음에 그 경험이 많은 이 척추 수술을 많이 해서 경험이 많은 전문의한테 수술을 받는 게 좋겠고 또 수술을 한 후에 뒤처리를 잘 해줘야 돼요. 수술 부위에 염증이 생긴다든지 그러면 경과가 안 좋아요. 네. 수술 후에 이제 염증이 생기지 않도록 그런 걸 해주고 그 다음에 최소한 수술하고 나서 1년간은 그 자기를 수술해준 그 전문의가 네. 정말로 나 죽었어 죽으라면 죽는 신용까지 해서 네네. 1년 동안은 시키는 대로 그대로 해야지만 경과가 좋습니다. 아, 수술 후 1년간은 담당 수술 전문의의 권고사항을 꼭 지켜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시길 바라겠고요. 자, 마지막으로 척추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생활 습관이 있다면 말씀해 주세요. 네. 우선 이 척추관 협착증뿐만 아니라 허리 디스크, 네. 허리에 생기는 질환들은 꼭 지킬 것이 몇 가지가 있는데 네. 우리가 이 일상생활 습관에서 절대로 우리가 이 서양식으로 입식으로 살아야지 우리가 좌식 생활한다고 그러죠. 방바닥에 이렇게 앉는 거, 양반다리 앉고 하는 거 이런 것은 제대로 피하시고 제대로 의자 생활이나 소파 생활을 해야 되고 그러고 제대로 허리를 구부려 가지고 무거운 걸 든다든지 땡긴다든지 이런 것은 피하셔야 됩니다. 또 가끔 이제 그런 사람도 나도 공원에서 많이 보는데 그 허리 굽혀 펴기 한다고 그럴까요? 막 네네. 이렇게 하는 그러면은 매일 하는 사람은 괜찮아요. 네. 매일 허리 굽혀 펴기 하고 운동을 매일 하는 사람은 괜찮은데 운동 안 하다가 어쩌다가 공원에 가서 허리 굽혀 펴기 이런 식으로 하면은 그거는 척추관 협착증이나 디스크 발생하는 지름길이 되니까 네. 그거를 그러한 운동을 이제 피하는 게 좋습니다. 그러고 끊임없이 매일 조금 계속 운동하는 것이 아주 일상생활하는 데 중요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미국에서는 65세 이상 노인 1000명 중 1명이 이 척추관 협착증으로 수술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점점 비슷해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방금 원장님이 말씀해주신 생활 습관들 꼭 기억하셔서 평소에 관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자, 원장님 오늘도 알찬 정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